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저희가 근래 들어서 그랜저 시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랜저 3.5L 시승도 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했습니다. 이 그랜저의 차량 가격이 확 뛰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제네시스 G80 모델이었습니다. 한번 제네시스 G80을 다시 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기차, 시승차만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이 그랜저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시승을 하면서 이 그랜저와의 차별성이라든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승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이 변형형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점들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사실 이 G80의 본인, 이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앞 오버행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줄이고 휠하우스에서 1열 도어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닛 자체가 상당히 길단 말이죠. 그런데 보닛을 열어보면은 사실 이 정도 공간쯤 되면은 프렁크가 있어 줄만도 한데 프렁크가 없다 라는 점이 사실 아쉬울 수 있거든요. 이 프렁크 덮개처럼 보이지만 네, 프렁크가 없습니다. 오늘 충전하면서 느낀 건데 차량 가격 대비해서 좀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이런 충전구 덮개는 조금 전동으로 덮개가 열릴 수 있게 처리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오늘 좀 제가 날씨 요정이 오랜만에 발동을 해서 오늘 아침에 눈이 겁나 많이 왔어요. 겁나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충전기 물려놓고 닫으려 그러는데 얼어갖고 닫히지가 않아. 근데 사실 이 차량의 풀옵션 가격이 1억이 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이 정도는 전동식으로 좀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뭐 살짝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 차량을 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너 드리븐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사실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전용 법인 차량으로 사는 경우에는 이 차량을 그래도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아래쪽에다가 전기 배터리를 이렇게 수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좀 높은 편입니다. G80 말고 BMW i4 같은 차량도 타보면은 일반 4시리즈 모델과 비교했을 때 바닥이 확연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만 이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유사시에는 쇼퍼 드리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때 공간이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사실 이 2열 공간 자체는 그랜저가 더 넓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는 내연기관 베이스인데 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차량이란 말이에요. 뒷부분에 구동계가 들어가야 되고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랜저에 비해서 뒷열이 좁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조작부라든가 이 뒷열의 모니터, 이거 옵션인데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2열 시트가 이런 형상 자체가 이렇게 딱 감싸주는 그런 식의 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착자감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뒷좌석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퍼 드리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바닥이 높은 거는 좀 아쉽죠. 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포르쉐 타이칸 이 부분에 배터리를 덜어내서 2열 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만 움푹 파놔가지고
아마 다음 모델로 변경이 돼서 또 전기 차량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트렁크 부분이에요. 트렁크를 열면은 여기 이렇게 단이 하나 있어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가 단일 파워트레인이에요. 그 4륜구동, 그러니까 듀얼 모터가 들어간 이 단일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다가 모터를 달다 보니까 지금 트렁크 공간을 이만큼 침범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 뒤로 당기면 앞으로 가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들 보면 뒤에 태엽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거 저 촬영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인데 이렇게 놨을 때 이 가방 정도의 깊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턱 자체가 높아서 뭐 대각선으로든 G80 정도 타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골프백 넣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긴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내연기관 바탕의 전기차를 봐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차량의 가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이거는 마감이 좀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음 세대에서는 꼭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행을 해보면서 이제 일반 내연기관 G80이나 아니면 그랜저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 좋아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로 변환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주행을 해보면은 전기차로 변하면서 좋아진 부분들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서 이 차량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안락함이겠죠. 컴포트한 느낌, 럭셔리한 느낌, 그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스포티한 감성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 벤츠의 E클래스 있고요, BMW의 5 시리즈 있고, 아우디의 A6 있잖아요. 쬐다 난다 긴다 하는 기라성 같은 아이들인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 G80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일단은 그 모델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 100% 순수 전기차 모델이 들어온 게 바로 이 G80이란 말이죠. 100% 전기차가 되면서 이 럭셔리함과 퍼포먼스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 내연기관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엔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진동, 엔진의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암만 V6, 뭐 V8 이렇게 넘어가도 최대한 그 진동을 억제하거나 고급스럽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전기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있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음이 없다. 특히 이 G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 역시 NVH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란 말이에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NVH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대중적인 전기 차량들 타면은 이 전기 모터의 소리가 그래도 실내로 조금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는 게 있었는데, G80은 살짝 그러한 감마저 조금 억제를 시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실내에서는 이렇게 아주 저속으로 돌아다니는 환경에서도 이 전기 모터의 소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실내로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막는 데에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차량 지금 모든 유리창이 다 이중 접합 유리거든요. 지금 이 정도 넓은 도로에서 제한 속도 정도까지의 속도까지만 내봤는데 풍절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느낌인 거죠.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크게 들리는 건데, 그게 결코 큰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이라서요. 진짜 한없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 럭셔리하면서도 컴포트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그랜저에 이번에 들어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드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과속 방지 턱이 앞에 있다 그러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편안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승차감을 챙기는 거예요. 특히 저속에서 과속 방지 턱을 넘어가주는 느낌은 그랜저를 탈 때도 상당히 부드럽다. 아니 어떻게 과속 방지 턱을 이렇게 넘는 차가 있을 수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제가 극찬을 했었는데,
G80은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넘을 수 있구나. 확실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고급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넘어가줘요. 세팅은 진짜 이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상당히 수준급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느낌을 내줍니다. 거기에다가 회생제동의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나왔던 이런 현대기아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회생제동 자체가 턱턱 막아주는 것 같고 조금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동승자들이 탔을 때 약간 멀미를 유발한다, 약간 그러한 느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는지 제가 지금 3단계면은 아이 페달을 제외하고는 제일 무거운 단계로 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뗐을 때 그냥 한 번에 확 잡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잡아주는 듯한, 그래서 비교적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엑셀에서 딱 발을 팍 떼면은 천천히 이렇게 감속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좀 무겁게 이렇게 브레이킹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회생제동의 느낌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볼 것이 뭐가 있냐, 바로 스포티한 느낌이겠죠. 하필이면 시승차 잡은 날에 올 겨울 최대 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코너링을 좀 돌려본다라든가 그런 거는 과감한 시도는 안 해본 걸로 하는데, 일단은 앞차랑 간격을 좀 벌리고 이 상태에서 엑셀을 힘껏 밟으면은 금세 이만큼 치고 나갈 정도로 순간적인 펀치력하고 가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전기차의 진짜 특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에서 제작하는 모든 전기차 통틀어서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싣고 있고요. 앞과 뒤에 모터 모두 동일한 출력을 가진 이런 모터를 갖다가 놔뒀는데, 합산 출력이 360마력 되고요. 최대 토크는 무려 70kg 포스 미터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는 동급차, 아마 M이나 AMG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최대 토크를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후륜구동으로 가져간 이유는 출발할 때 하중이동 때문에 뒤쪽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릴 때 이 뒷바퀴 쪽으로 접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동력이 굴러가 줘야지 최대한의 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앞뒤바퀴로 이렇게 동력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인데, 실제로 출발을 해보면은 뒤쪽에 구동력을 조금 더 많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니까 평상시에도 전륜 모터보다 후륜 모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좀 밀어주는 듯한, 우리 전통적인 후륜구동 세단들 타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동력을 전달해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느낌들이 이 차량 타면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미끄러운 눈길이나 빙판길 같은 데 가면서도 주행을 해보면서도 뒤가 슬쩍슬쩍 돌 때마다 전륜 모터가 딱 잡아주고 전자제어로 딱 잡아주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후륜 쪽에 이런 동력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다 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보여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연기관 모델의 그랜저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랜저는 1600kg 1.6톤대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의 중량이 2.2톤이 넘어요. 상당히 무거운 무게죠. 평탄한 도로에서는 그랜저보다 승차감적으로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무게로 조금 눌러주는 듯한, 그래서 이런 평탄한 길에서는 상당히 좀 깔고 가는 듯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도로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높은 속도에서 과속방지턱 조금 높은 거를 세게 치고 지나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내려 찍을 때 그 무게감이 좀 크게 느껴진다, 그러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만 제외
제외하고서는 묘하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NVH적인 이점, 이러한 것들이 또 승차감으로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내연기관 그랜저와는 조금 비빌 수 없는 부분이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였던가요? 거기서 G20 정상회담 할 때 현대차에서 롱휠 베이스로 만들어서 의전용 차량으로 또 제공을 했었어요. 어쨌든 정상들이 타는 차인데 이 차가 그렇게 했을 때 격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자신 있었던 이유가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바탕의 전기차를 타면서 그렇게 딱 만족스러웠던 차를 만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차량도 본격적으로 타보기 전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급하게 이 전기차를 만들었을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보니까 어쨌든 이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서 이 워낙에 역사가 유구한 그런 쟁쟁한 라이벌들을 상대해야 되는 제네시스의 고민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전략이 아니었나. 어쨌든 눈이 많이 와서 좀 길이 미끄러워서 이 차량에 많은 것들을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괜히 제네시스가 아니구나. 아무리 그랜저가 좋고 낡고 뭐 뛴다 해도 그래도 제네시스만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프리미엄한 것들이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승기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지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밌는 자동차 소식, 자동차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